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또 이슈가 어느 정도 되기도 했고, 또 이 지금 정부 정책이라든지 트럼프에 대한 반사익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어떤 흐름을 잡아가면 좋을지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뉴욕 증시를 또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의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하락폭을 다시 회복하면서 어떻게 상승 마감한 추세였고요. 다우지수도 뭐 그렇게 보인다. 현재 전체적인 시장 지도를 봤을 때는 뭐 급등락을 뭐 엄청나게 나타낸 종목 업종군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합 구간이었다, 뭐 혼조세였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는 우리가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 리스크를 만들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이 또 하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선물지수도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 장 초반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막판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어쨌든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런 모습이 나온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원래 신용등급 강등이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벤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한다? 뭐 무디스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 후행지표다. 그러니까 이미 선행지표가 아닌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누구나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다, 뭐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시장에서도 사실 이게 뭐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가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미 뭐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수급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상 뭐 엄청난 뭐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기존에 가지고 갔어야 될 이 급락 모멘텀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던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인가를 봤을 때,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하락폭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하락폭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락은 어쨌든 나와준 모습이고, 외국인이 또 이틀 연달아 매도세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또 존재하는 구간이다. 저희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2650포인트를 뚫을 수 있는 건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따라오지 않는 선에서 절대 이게 상승으로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가 큰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또 하락 포지션을 또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뭐 코스피 뿐만 아니라 전체 비슷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가 나온다? 코스피의 1분기 영업이익 작년 대비해서 23%나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 나와줘야 정상이지만 2분기가 불확실하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1분기의 영업이익 증가 역시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뭐다? 관세 정책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관세가 보다 현실화되기 전에, 오히려 물건값이 비싸지기 전에 뭐 한다? 사재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제 필요 없던 것들을 미리 재고를 쌓아두기 위한 선구매가 나오죠. 그러면서 오히려 1분기 실적이 한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미리 내가 사놨기 때문에 2분기가 지나갈수록 뭐다? 실적이 오히려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관세의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실적 모멘텀 역시 부진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다? 하락에 대한 리스크 및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강한 상승 모멘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급등했던 종목은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자, 상한가 종목이 뭐가 있어요? 자, 삼육물산, 앞타머사이언스, CS 베어링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사실 테마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애매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 관련주입니다. 앞타머사이언스는 폐암 진단키트 인도 상용화 계약에 따른 뭐다?
개별적인 모멘텀이에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미국이 11조 풍력 프로젝트 재가동 부각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모멘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실 우리가 테마를 굳이 뽑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고요. 두 번째가 뭐 폐암 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세 번째가 역시나 풍력 프로젝트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많이 다뤘고 뭐 다뤘기 때문에 오늘의 이 풍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늘 CS 베어링이 왜 급등을 했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풍력 프로젝트라는 게 재가동이 되죠. 재가동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뭐냐고 하면은 이제 뉴욕에다가 뭐 한다 해상 풍력에 대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원래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엠파이어 윈드가 다시 건설에 돌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중단 발표를 했다는 거죠. 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단하기로만 이야기를 했고 지금 갑작스럽게 뭐 한다? 갑작스럽게 재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업계 반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트럼프라는 인물이 이거를 뭐 사람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뭐 눈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인지까지는 아직 나온 게 아니고 다만 이거 보다시피 이 부분은 원래 바이든 행정부 시절 친환경 하면 바이든 행정부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원래 친환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승인했던 걸 뭐 한다? 바로 트럼프 정권에 들어와서 이거를 바로 그대로 처음으로 뭐 했어요? 처음으로 바로 행정명령했던 게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단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뭐예요? 어쨌든 이걸 재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뭐가 나온다? 미국 재생에너지의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미국의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오늘 같은 경우는 풍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태양광이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덕분에 뭐 했습니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라든지 주가가 지금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사실 뭐 그 반사이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근 트럼프의 영향으로서 K태양광이 새로운 유망 수출 산업으로서 성장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풍력, 태양광과 풍력 이 두 개만 보면 사실 신재생에너지 뭐 다 한 거죠. 거의 신재생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하는 거는 충분히 뭐 우리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합니다. 특히나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원전보다 더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까지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부터 민주당이 이제 그 원전에 대한 걸로서 이거 돌리면 안 된다고 했던 게 폐기물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은 원전으로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가 넘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거의 신재생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은 굉장히 큰 환호를 부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는 세계에서 미국이 신재생에너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최근에 2차 전지도 나락간 게 뭐예요? 미국 때문이잖아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이 또 어떤 상황까지 오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IRA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세액공제 조기 폐지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이제 풍력도 그렇고 전기차, 뭐 태양광 굉장히 많은 큰 악재가 되는 건데 보다시피 이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다 어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사실화가 되었을 때는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되는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다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본다라고 하면 그럼 무엇을 보면 좋냐?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풍력이죠, 풍력. 풍력만큼은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계를 한 만큼 또 어떤 리스크가 나오기에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LS 같은 경우도 1조를 투자해서 미국에 이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지금 유럽과 중동 등 및 미국까지 해서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지라고 하죠. 그럼 왜 해저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느냐? 바로 유럽 해상풍력 기지에 케이블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해상풍력 기지에 있다라고 하면 그 이 케이블 선이 당연히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LS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해저 케이블 시장을 노린다라는 건 뭐다? 이제 해저 풍력 시장이 계속해서 클 것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가장 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싫어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눈치를 업계에서는 뭐 이거에 대한 반발 의견 이런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지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상 풍력이죠. 이런 트럼프 정부는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이지만 문제는 뭐다? 이미 너무 많은 우리나라, 중국, 전 세계를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뭐 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정권을 거치면서 이미 너무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긴 어렵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다? 애초에 그거를 중단시켰던 사업을 다시 재개한 게 아닌가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다른 것들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일 수 있어도 해상 풍력만큼은 꾸준한 우상향을 하기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대선 후보 이제 지지율 50% 넘어가는 이재명 후보가 뭐 하고 있다? 해상 풍력 공약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친중 정책이다 아니나 뭐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건 뭐 까봐야 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풍력 시장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태양광도 그게 문제가 됐죠. 가만히 있는 원전을 죽이더니 중국에서 태양광 수입하고 뭐 이런 게 문제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풍력도 사실 중국이 많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에 중국에서 수입하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건 뭐 까봐야 알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뭘 짓겠다. 풍력 발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반사익으로 또 해상 풍력이 떠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은 짧게가 아니라 길게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자, 뉴욕 증시는 지금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고, 제가 늘 말했던 시장은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내 증시는 관세 영향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존재하는 추세고요. 다만 이 관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로 잘 삼아 보시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다? 트럼프 해상풍력 관련 흐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시면은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